그렇죠. 이제는 굶어 안 죽어도 되죠. 지금까지 계속 제재를 받고 있고, 또 2017년에 유엔 제재는 이 사상 최강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에서 3대 수출 품목, 석탄, 수산물, 임가공 이거를 막아버리고 노동자도 철수시켰습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돈의 80%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한 나라 돈줄이 80%를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도 협조했죠. 사실 요거 몇 년만 더 가면 국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구세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은 중국일 텐데요. 현재 북중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 북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2018년에 김정은이 들어가서 시진핑하고 저 대련의 어느 별장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기념으로 발자국을 찍은 동판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발자국 동판을 지금 김정은이 중국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불편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중국은 북한이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속내를 들어가 보면 정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마 김정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김일성이 있을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가령 1956년, 58년 때 김일성의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해 갈 때 북한의 세력들이 남로당파도 있었고 소련파도 있었고 중국파도 있었는데, 김정은이 다 숙청하고 자기 빨치산파들만 권력을 잡았는데, 중국에서 보낸 사람들이 숙청하니까 중국에서 열받은 거예요. 여기 사람 다치지 마라 해가지고 압력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중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시비 걸면 우리가 내가 지금 죽일 사람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내렸냐? 그때까지 북한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을 몽땅 철수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6.25 전쟁 때 사실 전쟁은 중공군이 다 했죠.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왔다가 괴멸돼가지고요. 동부 전선에만 약간 있었고, 전쟁 끝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 중공군이 북한 군사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는 넘었을 겁니다. 이쪽이 100이고 100 해서 균형을 잃었는데 80을 한꺼번에 뽑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중국을 쫓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중국을 싫어한 거예요. 김일성도 싫어했죠. 그리고 90년대도 또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하면서 김일성이 그때 거의 쇼크 수준으로 충격받았고요. 그리고 90년대 또 그 고난의 행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숱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 굶어 죽었는데, 그때 북한이라고 중국 가서 식량 좀 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쌀 좀 주세요. 50만 톤만 있으면 먹고 살만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건 내걸었어요. 뭐뭐 하면 우리가 좀 도와줄게. 물론 안 받은 게 김정은이니까 아주 나쁜 놈 맞죠. 김정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받으면 자기 체제가 흔들릴까 봐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중국에서 쌀 한 톨도 주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정말 전국에서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지금 북한 간부들 그때 생각하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런 있는 욕설을 다 퍼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굶어 죽어도 거들떠 안 보던 놈. 이게 우방국입니까? 아니죠. 한국도 쌀 보냈는데 중국이 안 보냈어요. 지금도 김정은이 들어서서 시진핑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장성택 죽이고 보니까 야, 저놈도 그냥 지혜비하고 똑같구나 해가지고 상대를 안 해주다가 지금 상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중국은 북한에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만큼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중국은 자꾸 북한을 감싸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중국한테는 북한이 참 괴력이에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죽일 수도 없고. 중국은 북한이 좀 조용히 자기들처럼 개혁개방해서 먹고 살만하면 좋겠는데, 자꾸 김정은이 옆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고 만들고 하니까 그걸 부시러 미국이 계속 들어와요. 항공모함 보내고 사드 보낸다고 하고 이러니까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계속 호전적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체제를 바꿔 제거해버리면 좋겠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대타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장성택 죽이고 김정남 죽이고, 그게 뭘 보여줍니까? 한국에 보여준 거 아니고 중국에 보여준 거예요. 나 죽으면 대안이 없어. 그래서 시진핑이 2018년 불렀을 때 달려가서, 그때는 외무장관 보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가서 알랑방구 좀 키우겠다. 가서 형님도 종신이니까 나도 종신이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3번씩이나 달려갔어요. 굳이 자기도 안 가도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나 죽으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제일 걱정은 뭐냐면 북한 붕괴입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한반도가 한국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죠. 미국이 코앞에 들어오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동북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에서 전투력이 제일 짱짱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북한 군인들 10년 동안 군복무하다 보니까 총 쏠 줄 다 알아요. 북한 어느 마을에나 무기고 다 있어요. 무기고 바로 컨트롤이 없어진 세상이 와서 무정부의적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북한 가난한 사람들은 총 한 자루 무기고에서 빼다가 동북에 들어가서 어느 뭐 은행 털다가 가정집이라도 털고 나오지 않겠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2년제 군인들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국경이 워낙 넓어가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북이 난리가 나면 중국은 대만 전쟁 당연히 못하죠. 예. 지금 중국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서쪽에서 독립하겠다고 티베트 막 그리고 뭐 하는데 동쪽까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중국은 역사상 항상 동북이 혼란스러우면요 중원이 무너졌습니다. 청나라, 원나라, 금나라 다 그래요. 동북의 안정은 중국에서 가장 최우선적 관심인데 그 옆에 있는 북한이라는 폭탄이 터져버려서 파편을 뒤집어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시진핑 정권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죽지 않을 만큼만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시나리오가 뭐냐? 만약에 미국이 대만하고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대만 긴장 높아지니까.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입해요. 중국하고 붙으면 미국이 무사하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몇만 명의 미군이 죽는 거죠. 전면전이 벌어지면. 어느 미국 대통령이 아주 똘끼 충만한 대통령이 10년 뒤에 나타나서 가만 보니까 야 우리 군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우리 군 10만 명 죽고 뭐 중국은 100만 죽든 200만 죽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군 엄청나게 죽잖아요. 야 그러면 이 전쟁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답이 있습니다. 뭐가 답이 있냐? 한 놈만 제거해버리면 중국이 죽어요. 중국 옆에 붙어있는 바로 그 폭탄을 터쳐버리는 거예요. 터지는데 뇌관이 누구냐? 김정은만 그냥 설레마니니 뭐 이런 거 제거하는 거 프로 아닙니까 미국은? 김정은만 딱 죽어버리면 이 폭탄 파편이 중국으로 확 태버리고 중국은 대만 전쟁할 생각 10년 동안 꿈쩍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파편을 중국만 뒤집어 쓰냐? 한국도 같이 뒤집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서 한국을 희생할 각오만 돼 있다면 대만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미국한테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고 두 번째 중요한 국가 일본인데 한국은 갑자기 뭐 예전에도 뭐 엣지스9 이렇게 해서 뒤로 몰리는 바람에 북한에서 소련에서 오판하고 나온 것처럼 어느 순간 한국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순간 그러면 위험한 순간입니다. 한국에서 철수하고 김정은 제거해버리면 중국과 한국이 같이 망한다. 중국 시진핑 정권도 유지되기 어려울걸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중국이 북한의 키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을 먹여 살린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북한을 망하게 하려면 중국에서 쌀하고 기름 안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쌀하고 기름 안 줘도 굶어 죽으면서 뭐 기름이 없어 차가 못 다니면 집신 신고 다니면서라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중국이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탈북자로 북송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는데 다 북한 보내주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잡아서. 그러니까 진짜 경비병은 중국인 거예요. 북한 국경경비대가 아니고. 근데 중국 넘어갔는데 북송 안 시킨다 그러면 국경경비대부터 다 달아나지. 그건 누가 앉아 거기 있겠습니까? 배고프면서. 그러면 북한 무너집니다. 이거는 몇 달이면 무너져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끝까지 지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폭탄으로서 그냥 살려놔야 되니까. 터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이뻐서 봐주는 게 아니고 터지지 말라고 봐주는 거예요. 러우 전쟁 이후로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죠. 네. 원래 푸틴이 2000년에 집권해서 서방하고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그들도 안 봤어요. 그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 편도 거의 들지 않고 제재 결의안도 뭐 그냥 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북한이란 존재는 꼭 있으나 마나한 귀찮은 존재거든요. 러시아에다 빚도 많이 져가지고 갚지도 못한 거지 국가에다가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뭐 이쁘게 해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고립됐으니까 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또 그 뭐 포탄도 많이 군수 산업도 괜찮게 있으니까 또 전 세계에서 러시아제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방력이 러시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북한이 유일합니다. 거기는 공군도 무기도 다 러시아제 그리고 뭐 전쟁 교리도 다 러시아식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쓰는 포탄 이거 갖다 놓으면 바로 러시아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참 기지로서의 북한의 중요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도 왕따인데 쟤네 그래도 우리한테 잘 벌려 노력하니까 지금 편이 귀한 때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무기 성능이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또 안 쏘는 것보다 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주는데 또 러시아가 줄 것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주로 뭐 농업이 다음에 밀 생산국이에요. 1년 생산하는 밀이 8천만 톤 정도 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풍년 들어서 뭐 1억 1천만 톤 생산됐어요. 그럼 3천만 톤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제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썩여버려야 되는데 요 중에서 100만 톤만 갖다 줘도 북한은 정말 배부르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는 그냥 그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사할린 이쪽 보면 가스전 얼마나 풍부합니까? 가스가 엄청 묻혀 있고 수력 자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도 러시아 이쪽에 동쪽에 있는데 여기다 전기 좀 보내줘도 북한은 러시아가 요만큼만 줘도 정말 허리띠를 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전략은 미국하고 달라붙었는데 미국한테는 요만큼도 얻은 거 없어요. 거기다가 또 나와서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뭐 각종 쇼하면서 잘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준 거 없어요 거의. 얘네들하고 한번 해봤자 별로 주는 거 없는데 러시아는 포탄 파니까 밀가루가 들어와요. 지금 밀가루 뭐 북한에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옛날에 밥 먹는 민족이었는데 밀가루 또 들어오면서 이제 빵 먹는 민족으로 평양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족이 바뀌는 게 우리는 또 밥 먹는 민족에서 고기 먹는 민족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1인당 작년에 고기 소비량이 60kg고 쌀 소비량이 56kg가 됐습니다. 쌀보다 고기 더 많이 먹는 민족이 한국이 됐고 저기는 맨날 강낭밥, 강냉, 옥수수, 국수 이런 것만 먹다가 이제 빵 먹는 민족으로 바뀌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기회예요. 근데 천재 일우의 기회를 잡은 거지. 전쟁 안 일어났으면 러시아가 굳이 뭐 북한을 거들떠볼 이유가 없는데 마침 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팔아먹고 뭐 대가를 주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건 반대로 말해서 앞으로 미국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쟤들은 열심히 매달려봐야 주는 거 없는데 푸틴은 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푸틴이 김정은 따위는 상대를 안 해주다가 이제 상대를 해주니까 김정은은 지금 엄청 기뻐서 신나서 북한 말로 왕해졌다 그러죠.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굶어 안 죽어도 되죠. 지금까지 계속 제재를 받고 있고 또 2017년에 유엔 제재는 이 사상 최강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에서 3대 수출 품목, 석탄 그리고 수산물, 임가공 이거를 막아버리고 노동자도 철수시켰습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돈의 80%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한 나라 돈줄이 80%를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도 협조했죠. 돈을 벌어야 뭐 사올 텐데 돈줄이 다 끊겨서 엄청 가난하게 살고 거기다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김정은 어쩌면 다행이다. 가난한 이유를 코로나에 핑계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도 풀렸어요. 이제는 돈 벌어와야 북한 사람들도 하다못해 뭐 조미료 하나라도 북한에 생산 못합니다. 뭐 그래서 기름 사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사가야 되는데 그 민간 차원에서 외화벌이 해가지고 번 돈으로 사갔는데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사실 요거 몇 년만 더 가면 국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구세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와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사실 유튜버입니다. 제 유튜브가 주성아TV라고 한 33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북한 얘기를 하면 제 유튜브에서는 안 보고 이쪽에 나와야 또 구독자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재미있는 건 제 유튜브에 더 많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제가 나온 목적도 주성아TV 홍보를 위해서 나왔으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신사임당TV도 눌러주시고 제 채널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이제 또 도발해가지고 정세가 긴장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 이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찾아볼 텐데 그때 또 필요한 사람이 돼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